그러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7장 대칭 N상 교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별 분류라고 해서 상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크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삼상.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N상이에요. N은 뭐 1, 2, 3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3상을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드를 꼽아요. 전기 코드를 꼽으면 코드 딱 보면은 이 두 개가 있죠. 구멍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꼽는데 단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필요해요. 선이 두 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가 단상이란 건데, 삼상은 뭐냐? 그거 빼고, 직류 빼고, 나머지 있죠. 우리가 뭐, 흔히 보는 길에서 보는 전봇대 보면 선이 몇 개 있죠, 맞죠? 그 전봇대도 그렇고,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철탑,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철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은 대부분이 이 삼상이에요, 삼상. 왜 삼상을 사용하고 삼상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는데, 이번 7장에서 대칭 N상 교류를 하죠. 근데 회로 이론에서는 이게 좀 덜한데요. 뭐 전력이나 그 실기 과목 있죠. 실기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가면 이 삼상이 단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2장에서 이런 거 한번 그렸습니다. 보세요. N극과 S극이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얘를 회전을 하면은 이러한 정연파 교류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발전기의 원리인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발전을 어디서 해요? 발전소에서 하죠. 뭐 공장의 내부 발전소도 있지만은 큰 것을 봤을 때 발전소,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발전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자석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N극과 S극이요. N극과 S극인데 어차피 발전소에서 한 번 돌릴 때 있죠. 한 번 돌릴 때 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개를 만들어요. 세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개 만들고 여기에서 한 개 만들고 여기에서 한 개 만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바퀴 돌릴 때 있죠. 만들 때 이렇게 한 권선을 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들어서 돌리면은 이런 세 가지의 전압이 얻어지니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VA, VB, VC라고 할게요. A보다 B가 120도 늦고 B보다 C가 120도 늦고 C보다 A가 120도 늦고. 그럼 뭡니다? V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단상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단상과 똑같다 보면 VA는 순식값으로 나타내요. 루트 2의 V의 사인의 오메가 T. 지금 C 땅에 있을 때 0도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VA는 오메가 T입니다. 그럼 얘는 그 형식으로 나타나면 얼마요? V의 오메가 T 0도니까 V의 0도 이렇게요. 그 다음 VB는 얼마? 똑같이 크기는 같다고 봐요. 루트 2 V의 사인은 오메가 T에 VA보다 얘는 몇 동안 늦어요? 한 바퀴 360도를 3으로 나누니까 120, 120, 120입니다. 따라서 VB는 얼마?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20 혹은 얼마? 플러스 240도 되죠.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20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240이에요. 예. 맞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20이면 120도 뒤졌지만 이렇게 보면 240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V에 마이너스 하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니까 얼마? 240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VC는 루트 V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40도로 볼 수가 있지만은 예. 어떻게? 이렇게 보면 플러스 120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V에 120도. 예. 그래서 그쵸 봅니다. 삼상교류는 단상에 비해서 한 바퀴 돌렸을 뿐인데 이 세 개의 전압이 얻어지고 그 세 개의 전압은 각각 V의 0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V의 240, V의 120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2장에서 극형식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보세요. VA는 V의 0도, VB는 V의 240도, VC는 V의 120도 이런 세 가지의 전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 다시 한번 볼게요. 평형 삼상교류입니다. 평형 삼상교류 봅니다. 다상교류는 주파수가 같으나 위상이 다른 보세요. 지금 저기 전부 오메가T라는 주파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상이 다른 0도, 240도, 120도 이렇게 위상이 다른 여러 기전력이 같은 회로계 내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VA, VB, VC가 한 바퀴 돌리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보세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VA는 0도니까 이렇게 돼요. VB는 120도 늦죠. VB는 얼마? 120도 늦었죠. 120도 늦으니까 이렇게. VC는 얘보다 120도 늦으니까 이렇게. VA, VB, VC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상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크기 전부 V죠. 크기가 다 같고 또한 인접하고 있는 각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같을 때 얘하고 얘도 120, 얘하고 얘도 120, 얘하고 얘도 120이죠. 맞죠? 그래서 위상차도 같을 때 이를 대칭 다상 방식, 대칭 삼상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를 뭐 크기가 다르거나 위상이 다를 때를 비대칭. 예. 그다음 각상의 순시 전력의 총합이 맥동하는가 맥동하지 않는가. 맥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정연파 할 때 있죠. 파형이 일그러졌는가? 뭐 직류 성분이 고루 성분이 좀 포함돼서 믹스돼서 파형이 이쁘지 않는 거 있죠. 믹스된 거 그런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평형 다상 방식과 불평형 다상 방식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칭 삼상 교류하면은 우리가 평형이고 대칭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전부 대칭,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대칭, 불평형 이런 것들은 뭐 부하가 이 교류에 연결하는 부하의 저항이 다른 거나 혹은 노이즈나 고정표가 포함됐을 때 그때를 불평형, 비대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죠. 일단은 삼상교류에서 발생하는 전압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상의 전압에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A, B, C상의 크기는 같고 위상은 120도 차이 난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VA와 VB와 VC를 한번 해봐요. 얼마요? V의 0도, V의 240도, V의 120도. 한번 해봐요. 예. 그냥 V를 1로 놓고요. 1에 0 더하기 1에 240 더하기 1에 120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크기 얼마냐면 0이 됩니다. 0. 얘가 극형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보세요. 극형식이 아니고 벡터도로 나타내 볼게요. 보세요. VA는 V의 0도입니다. VA요.
VB는 V에 240도입니다. 240도 이렇게 240도 해서 어떻게 해요? VB. VC는 120도예요. 얼마? 120도 이렇게. 얼마? VC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벡터도로 가지고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단 VB 더하기 VC하고 뭐예요? VB하고 VC 두 개만 더하면 얼마? 얘 더하기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 더하기 얘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VB 더하기 VC가 돼요. 뭐요? VB 더하기 VC는 뭐냐? 얘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엄밀히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VB가 됩니다. 마이너스 VA가 돼요. A의 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극성이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VB가 된다는 겁니다. 즉 얘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벡터도 그려보잖아요.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와 VB 더하기 VC와 마이너스 VA이기 때문에 얘도 얼마? VB 더하기 VC, VA 합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평형, 삼상 교류에서 평형 삼상 교류에서 순식과 합은 0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삼상 교류의 특징으로서도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죠?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단상 우리 앞에서 계속 단상이에요. 이 단상의 상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는 총 선이 몇 가닥 필요해요? 우리 집에 코드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 코드 전선 잘라보세요. 2가닥 들어있습니다. 2가닥. 그럼 단상 왜? 단상은 전기를 공급하려면 1가닥, 2가닥 해서 단상에서는 2가닥이 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상에서는요. 그럼 삼상에서는 단상에서 2가닥이가 삼상에서는 이거 3개 있으니까 이거 2개 해서 6가닥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삼상을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뭐 전봇대를 만들고 철탑을 만들고 하잖아요. 집에 건물에 이렇게 전선을 깔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뭐냐? 전선비입니다. 전선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전선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무게도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선 가닥수가 많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공장에 계신 분들 보시면 삼상에서는 이렇게 6가닥이 아니고 3가닥 혹은 4가닥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Y결선과 델타 결선을 통해서 Y결선과 델타 결선을 통해서 우리가 3가닥과 4가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세요. 또한 방금 뭐라고 했어? 만약에 이렇게 단상처럼 VA, VB, VC를 모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뽑아내면 얼마란 거예요? 단상처럼 이렇게 VA, VB, VC를 3가닥, 이 3개를 대가지고 2가닥을 뽑아내서 이렇게 하면 얼마다? 0V란 거예요. 왜?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항상 0이기 때문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항상 0V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Y결선과 델타 결선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삼상 교류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했죠. 보세요. 먼저 Y결선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N극, S극 그리고
했었죠. 맞죠? 이 모양이 뭐예요? 전원이 Y 모양입니다. Y 모양. 실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할 때는 이렇게 이거 자체도 Y 모양으로 해서 Y 결선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Y 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상을 Y의 모양으로 결선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방금 했지만 삼상에서는 VA, VB, VC 세 가지의 전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봅니다. VA A가 있고 VB가 있고 VC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 세 개를 Y 결선하는 겁니다. 보세요. 선 몇 가닥 필요해요? 가운데를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필요한 거죠. 근데 혹시나 나중에 현장에서 뭐 중성점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선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연결하면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Y 결선에서 용어 4개가 필요합니다. 전압과 전류에 대한 용어 4개가 필요한데 보세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전압 뭐라고?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 간의 전압 해서 선간전압 VL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VL. L이 뭐예요? L이 라인입니다. 선의 전압, 선간의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 상의 전압, B 상의 전압, C 상의 전압. 상의 전압에서 선간의 전압, 선간 전압, 상의 전압에서 상전압. VP라고 합니다. P는 우리 상을 영어로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의 P. 그래서 상전압. 그 다음에 보세요. 전류를 볼게요. 여기에 뭐예요? 상이 아니고 전기 A 상이 아니고 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얘를 간전류 아니죠. 전압은 선간이 맞지만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선전류 IL.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아니라 여기 흐르는 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IP 상에 흐르는 전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래서 이 4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외우시면 대놓고 외운다기보다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다시 선간전압 VL 상에 걸린 전압 상전압 VP 그 다음에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IP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본인이 스스로 쳐내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한 개는 크기가 같고 얘는 얘거나 혹은 얘하고 얘가 같거나 혹은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만 크기가 같아요. 뭐가 같을까요? 외우면 잊어먹죠. 그림을 보고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고 키르요프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VL은 VP일까요? VIL은 IP일까요? 네. 보세요. 선간전압은 선간전압 높이 이만큼이고 상전압 높이 이만큼이에요. 당연히 높이가 다르죠. 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게 아니고 보시면 상전류 IP는 선전류 IL 지금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죠. 맞죠? 너무 당연하지만은 IL은 IP가 됩니다. 선전류는 상전류가 돼요. 그리고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은 것은 아니고 루트 3배. 지금 보세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기는 커 보이죠. 왜? 높이가 더 높아 보이니까 크기는 더 커 보이는데 2배는 아니고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루트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도는 얼마냐면은 위상이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의 위상이 30도 혹은 6분의 8, 30도 6분의 8, 30도 혹은 6분의 8 빠릅니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은 오랜만에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뭐 유도하고 안 했잖아, 맞죠? 그때는 공식 있는 거 갖다 썼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상전류가 선전류 같다는 것은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왜 다른가 한번 볼게요. 일단 극형식에서 한번 볼게요. 극형식이고 이거 벡터도로서 한번 봅니다. 보세요. 일단 얘가 VA예요. VA, VB, 그러면 VC입니다. VC.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VAB라고 할게요. 선간전압 VAB. AB라는 건 뭐예요? 선간 A선과 B선 사이의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서 VAB라는 것은 A의 전압에서 B의 전압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위상차가 VAB가 되는 겁니다. VAB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건 앞에 이렇게 A, B 사이의 전압이 무슨 의미예요? A의 전압에서 B의 전압을 뺀 겁니다. 그것이 뭐 10V, 10V 이런 거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전압이라는 것은 A의 전압에서 B의 전압을 뺀 거예요. 뺀 거. 그럼 계속 봅니다. 그럼 보세요. A의 전압에서 B의 전압을 빼는데 이대로 빼기가 조금 어렵죠. 지금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A에서 B 전압을 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VA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요. V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요. 그러면 보세요. VB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VB는 어떻게 해요? 이거 VB니까 마이너스 VB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이너스 VB입니다. 마이너스 VB. 그러면 VA와 VB를 마이너스 VB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돼요. 이게 뭐냐면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즉 VAB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선간전압 선간전압 VA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각도를 먼저 한번 봅니다. 각도를 봐요. 얘가 90도고요. 보세요. 얘가 120도인데 얘가 90도니까 얘는 얼마? 30도예요. 30도. 삼각형에 우리가 뭐 억각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30도면 얘도 30도예요. 30도. 그 다음에 얘가 30도면 얘는 60도인데 얘는 얼마? 얘는 반이죠. 60도의 반이니까 얘는 30도가 되는 겁니다. 30도. 즉 상전압보다 선간전압 VAB는 30도가 더 빠릅니다. 빨라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VAB는 이것의 길이 곱하기 2배입니다. 요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은 요거 곱해서 계산해서 2배를 하면 VA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냐? 보세요. VA에 얘가 얼마? 직각이니까 얘분의 얘는 얼마? VA분의 요걸 X라고 할게요. X는 뭐? 코사인 30도. X는 얼마? VA의 코사인 30도. 그럼 전체 VAB는 얼마요? VAB는 2X라 그랬죠. X의 2배라 그랬습니다. 얼마? 2배의 VA의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얼마? 약분하니까 루트 3의 VA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한 거는요.
유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유도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아, 루트 3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루트 3이 저렇게 나왔구나. 루트 3 안 까먹으라고요. 이거 유도해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V, L은 선간전압 VAB였죠. VAB는 얼마? V, A의 상전압이에요. 루트 3배의 30도. 다시 선간전압은 상전압 루트 3배, 위상은 30도 빠르다. 다시 얘가 상전압이고 얘가 상전압이고 얘가 상전압이고 얘가 선간전압.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기는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은 30도가 빠르다.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전력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기나 전력에 가서 선간전 루트 뭐 상전 루트 3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각도는 30도 빠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그냥 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재에 있는 것도 다 이겁니다. 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Y결선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얘도 Y결선과 더불어 삼상교류를 결선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크게 뭐 뒤에 V결선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Y결선과 델타 결선으로 삼상교류를 결선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다? 어떻게 하느냐? 델타 삼각형 모양이죠. 자? 삼각형 모양으로. 자,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VA, VB, V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Y결선과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거 뭐예요? VL,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 간의 전압에서 선간전압 VL. 얘 뭐예요? A 상의 전압, B 상의 전압, C 상의 전압 해서 상의 전압, 상 자체의 전압에서 VP, 상의 전압 VP.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선에 흐른다.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 얘 뭐? 상에 흐른다. 상에 흐르는 전류 IP가 됩니다. Y결선과 동일해요. 선 간에 있다, 선간전압, 상에 있다, 상전압. 선에 흐른다, 선전류, 상에 흐른다, 상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징 보세요. VL과 VP, IL과 IP 둘 중에 한 개가 같습니다. 뭐가 같을까? 뭔지 말하신 분은 Y결선이 얘가 같았으니까 Y결선이 얘가 같았으니까 델타 결선은 얘가 같다는 겁니다. 얘가 같다. 그럼 외우는 게 아니고 뭐요? 보시면 선간전압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 선과 이 선 사이 전압이 선간전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보세요. 상전압도 어떻게 해요? 이 높이나 똑같죠. 맞죠? 얘는 선간전압이 눕혀놓은 것 뿐이지 비스듬하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이 전압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류 보세요. 이 전류하고 이 전류 같은데 아니고 이 전류도 있죠. 맞죠? 얘도 있기 때문에 이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은 게 아니고 뭐냐? 똑같이 Y가 똑같이 얘가 똑같고 얘는 다른데 얼마? 루트 3배가 크고 각도는 30도가
뒤지게 됩니다. 30도가 뒤지게 돼요. 그 그림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IAB와 ICA가 있잖아요. 지금 전류 벡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전류는 이렇게 돼요. A고 B인데 지금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했을 때 이 전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뭐?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IAB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어떻게 돼요? 요 전류 얼마예요? IAC죠. 맞죠? IAC. AC는 어떻게? 이렇게 돼요. AC. 그럼 여기 A점에 흐르는 전류 IA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IAB에서 IAC를 뺀 겁니다. 즉 어떻게? 전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돼. 이렇게. 마이너스 IAC.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것이 이게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제가 대충 그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크기는 전압과 마찬가지로 이 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전류의 위상은 뭐냐? 30도 앞에 전압할 때 이렇게 30도 앞선다. 지금 전류는 이렇게 뒤진다는 겁니다. 30도 뒤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 놈을 정리를 다시 합니다. 간단하죠. Y결선에서 VL은 루트 3 VP에 위상 30도 앞서고 IL은 IP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뭐다? VL은 VP고 IL은 루트 3의 IP에 30도가 뒤진다 해서 요 부분 지금 뭐 당연히 명칭도 중요하죠. Y결선, 델타 결선이 뭔지도 중요하지만은 요런 거 있죠. 정리한 거.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관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전력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전력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단상에서 했던 공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데, 보세요. 우리가 단상 교류에서 전력 P는 얼마였냐면, I제곱 R이었어요. 맞죠? I제곱 R, R분의 V제곱, 얼마? VI였죠. 그리고, V의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에서 단위는 이렇게 와트를 썼습니다. 이때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이라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삼성에서 전력을 한번 볼게요. 삼성에서 전력을 보세요. 삼성의 전력을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Y결선이라고 볼게요. Y결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제가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실기를 하면서 그렇고 정말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여기서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라고 보세요. 상전류라고 봅니다. 그 피상전력으로 봤을 때 보세요. 피상전력 PA는 보세요. 지금 전력은 소비하는 거 혹은 뭐 무효든 간에 전력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VP, IP죠. IP가 됩니다. 상전 곱하기 상전류가 전력인데 삼성에서는 그게 몇 개 있어요? VP, IP면 여기도 VP, IP고 여기도 VP, IP니까 3배의 VP, IP가 됩니다. 3배의 VP, IP. 만약에 유효전력이라고 하면 얼마? 3배 VP, IP에 얼마?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이라고 하면 3배 VP, IP에 사인 세타 될 겁니다. 사인 세타 될 거예요. 근데 Y결선에서
우리가 보세요. VP는 어떻게? VP는 Y가 있어. VP는 얼마? 루트 3분의 VL이죠. 왜? 선간자의 상전합보다 루트 3배 크니까 선간전합보다 루트 3배 작다. 맞죠? 대입을 해볼게요. 얼마? 3배. VP는 얼마? 루트 3분의 VL. 그리고 IP는 Y결선에서 IP는 뭐라고 했다? 조금 전에 했죠? IP는 IL이라고 했습니다. IL. 그러면 루트 3분의 3 해보세요. 루트 3분의 3. 3은 어때요?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죠. 맞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3 하나 하면 약분 하나 되니까 결국 얼마? 루트 3의 VL, IL이 됩니다. 뭐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아실 거예요. 얘는 얼마?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 루트 3의 VL, IL, 사인 세타. 나머지는 다 대입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대입할 때는 루트 3이고 선간전압, 선전류 할 때는 루트 3입니다. 상전압과 상전류로 할 때는 3이에요. 델타 결선도 똑같습니다. 델타 결선은 왜 그러냐면 VL은 VP는 맞죠? VL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전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VL 그대로 대입하고 루트 3분의 VL 대입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델타 공통적으로 있죠. Y 델타 공통적으로 P는 유효전력이라고 했을 때 얼마? 유효전력 피상전력 했을 때 얼마? 루트 3배 VL IL이고 그 값이 얼마? 3배 VP IP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상상하다 보면 루트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왜? 선간전압, 선전류를 할 때 루트 3, 상전압, 상전류를 할 때는 3배가 된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개념 가장 기본인 것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서도 전력 구해요.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약속이란 거 있죠. 제가 V는 220V라 하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V가 220V라 하면 얘는 뭐다? 실효값이라 그랬죠. 최대값 평균값이 아니고 실효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V는 220V라 하면은 얘는 이거죠. 선간전압인가 상전압인가? 선간전압일까 상전압일까? 얘는 뭐냐? 기본적으로 선간전압이란 거예요. 선간전압. 전류도 똑같아요. 기본은 있죠. 말 안 해주잖아요. 말 안 해주면 기본은 선간입니다. 말 안 해주면 기본은 실효값이었던 것처럼 말 안 해주면 기본은 선간전압이에요. 만약에 상전압이라 그러면 상전압이라고 명시를 해주거나 상전압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단어를 줍니다. 근데 선간전압이 말이 없으면 선간전압이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선간전압 줬어요. 선간전압 여기에 전류를 선전류를 줬습니다. 그럼 보세요. R이고 X면은 여기에 R에 의한 유효전력, X에 의한 무효전력도 발생할 겁니다. 맞죠? 그럼 이때 P는 I제곱 R 혹은 뭐 PR은 I제곱 X를 하죠. 맞죠? 이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하냐 보세요. IL이 그냥 IP가 되죠. IL, IP가 된다고 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해요? IP의 제곱 곱하기 R이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유효전력입니다. 그럼 그게 몇 개예요? 1개, 2개, 3개에서 얼마? 3배의 I제곱 R이에요. 3배의 I제곱 R. 예. 그때 이 전류는 뭐냐? 3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이 됩니다. 상. 왜냐면 상은 3개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시면
이것의 저항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입니다. 이 저항도 상에 흐르는 전류, 상에 있는 저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세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전력 공식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루트 3배 VR 비상전력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VLIL이에요. 3배 VPIP. 예. 됐죠? 그 다음에 3배 I 제곱 R. P 얼마? 3배 R분의 V 제곱. 이때도 VP예요. P. 뭐냐? 잘 보시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이 들어갈 때 선으로 계산할 때만 루트 3이에요. 선으로 계산할 때만. 그런데 3으로 계산한 거 있죠? 3으로 계산한 거는 전부 전압도 전류도 상전압, 상전류. 그 다음에 저항은 상에 있는 저항이죠. 맞죠? A상, B상, C 상에 있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의 저항, 전류도 상전류. 그 다음에 이것도 R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했을 때도, 이거 전력이라 할게요. 그냥 전력이라 할게요. 상에 있는 저항과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상의 전압이에요. 즉, R에 걸리는 전압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으로 구할 때는 3을 곱해요. 전력에서 상으로 구할 때는 3을 곱하고, 선으로 혹은 선간으로 할 때만 루트 3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만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간전압, 선전류 할 때만 루트 3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3이 곱해진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식 외우다 보니까 루트 3이냐 3이냐 하시는데요. 혹시나 있죠? 우리 기사 카페 한번 가시면, 실기 공부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거 있어요. 3 곱해야 되냐, 루트 3 곱해야 되냐, 실기 공부하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확 잡고 가시면 돼요. 확 잡고 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형결선, 우리가, 성형이라는 것은 별성자, 스타. 예. 별이 이렇게 빛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나죠, 맞죠? 이거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 Y결선입니다, Y결선. 그래서, 성형결선이라는 것은 스타결선. 우리가 Y결선은 스타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결선. 예. 그래서 성형결선 Y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놈에서 전압전류인데, 보세요. 우리가 Y결선에서 VL은 VP에 얼마? 루트 3배가 빠르죠, 맞죠? 근데, 루트 3배 크죠? 근데, 이 루트 3배가 3상에서는 이렇게 구했는데요. 3상에서는 루트 3이라고 외웠잖아요, 맞죠? 근데, 3상이 아니고 만들려면 4상, 5상, 6상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안 좋아서 전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상 이상은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만약에 4상, 5상, 6상, N상의 경우 우리가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교재 있죠? 얼마? 2배 사인 N분의 파이요. 2배 사인 N분의 파이. 배. 왜? 3상 대입해 볼게요. 3분의 8. 얼마? 사인 60도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2 곱하기 사인 2분의 루트 3 하면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일반적인 공식은 3상뿐만 아니고 4상, 5상, 6상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각도는 얼마야? 각도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 뭐냐? 3을 대입해요. 3. 3상 대입해봐요. 얼마요? 3상 대입하면 3분의 2. 1-3분의 2 하면 3분의 1에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하면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나와요. 뭐? 크기는 대칭 N상 교류에서 선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 크냐? 2배 사인 N분의 8.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2배 사인 2분의 파이에 1-N분의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환영결선은 우리가 환영결선은 델타 결선이 대표적인 겁니다. 환영결선은 똑같아요. 전류가 차이가 나죠. 전류가 2배 사인 N분의 파이고 크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우리가 y 결선, 델타 결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돼요. 그 공식이 이 공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칭 n상 대칭 전력은 얼마냐? 대칭 전력은 우리 크기가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 있죠. 2분의 사인 n분의 파이 분의 n. 예. 루트 우리 전력할 때 n이 들어갔죠. 루트 3이 들어갔죠. 맞죠? 루트 3이 얼마? 200 사인 n분의 파이 분의 n.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VL, IL, 코사인, 세타.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여기 있는 거 있죠. 전압, 전류, 뭐 n상 대칭 전력 이 부분은 외워주시고 하여튼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Y결선, 델타 결선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의 관계. 그 다음에 전력이죠, 전력. 어떤 때 루트 3 곱하고 어떤 때 3을 곱해서 구한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복습 쫙 해주시면은 본인께 되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